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파월의 3대 명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Hope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파월 의장이 9월 FOMC 때 한 말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경기 연착륙이겠죠. 물가는 잡으면서 경기는 죽이지 않는 거죠. 반대로 최악은 뭡니까? 물가도 못 잡으면서 경기만 죽이는 거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에 대한 미련,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올려도 당분간 미국 경제가 버틸 거야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예상보다 높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강도 군축을 해야 되는 적기 아주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허리케인이었죠. 피오나는 다행히 미국을 좀 피해갔습니다. 지금 캐나다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페드발 허리케인은 피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큰 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파월발 허리케인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긴축 발언이 시장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외에 페드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인사들도 공식 석상에 서게 됩니다. 이게 지난달 FOMC 때 모습인데요. 이 1열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준 페드 인사라는 내부자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그리고 뭐 CNBC, 블룸버그 기자들 다 있죠. 1열, 2열 여기가 성골진골입니다. 질문을 여기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3열, 4열 손들어도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들었지만 한국 기자에서 유일하게 갔던 제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죠. 유일하게 갔지만 질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제가 좀 그림 찾기가 쉽겠죠. 이런 숨은 그림을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 숨은 그림뿐만 아니라 FOMC에서 이날 공개했던 점도표와 경기 전망에서도 여러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컸던 게 4.4%, 4.4 쇼크였죠. 페드 인사들이 예상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원래는 3.4였는데 4.4로 확 올렸죠. 기준금리가 이번에 3%가 됐는데 앞으로 125bp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시장에서는 아직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4년 이후의 점도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2년, 23년에 이렇게 페드 인사들의 전망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일치된 의견이라는 거죠. 24년부터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5%까지 가까이 보고 누구는 2.5% 보고 있습니다. 2024년, 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편차가 커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좀 모여야지 교통정리가 돼야지 이 점도표에서 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 전망에서도 여러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페드가 꿈꾸는 청사진이 여기 다 숨겨져 있죠. 일단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혀야 되는데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건 뭐다? 성장률이라는 거죠. 원래 올해 성장률을 6월만 해도 1.7로 봤는데 이제 0.2로 확 내렸습니다. 상당히 거품을 뺐죠. 그리고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죠. 그래서 내년부터 실업률은 확 충격을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지금이 3.7인데 3.8 거의 변함이 없는 걸로 봤고 내년에 4.4를 확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이게 꼭지어서 이 정도였으면 침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 더 오래 이 고실업이 더 유지가 될지가 관건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페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물가는 5.4에서 2.8 거의 절반 수준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지 봐야 되고 그런데 성장률이 좀 먼저 영향을 받고 실업률이 그 다음 충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파월이 꿈꾸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실업률도 내년에 4.4가 된다. 이것도 4.4 쇼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물가가 바로 잡히느냐가 문제입니다. 목표치인 2%는 2025년에 도달할 것으로 봤는데 내년에 2.8 PCE 기준으로 2.8로만 떨어져도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실업률이 덜 올라가고 그럴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페드는 그래도 6월 FOMC 때에 비해서 비현실적인 가정을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그 바로잡고 있는 이 파월 의장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성장률, 실업률은 거의 훼손되지 않으면서 물가는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6월의 비현실적인 가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실업률과 성장률을 좀 적절한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부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상승을 완만한 정도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올지 얼마나 침체가 심각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제약적인 즉 긴축 정책이 더 강화되고
좀 더 오래 지속되면 연착륙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라면서 연착륙에 대한 살짝 확신을 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계속해서 고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말대로 이제 이번 9월 FOMC 때 잭슨홀 회의 이후 변한 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른바 파월의 3대 명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1명제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제2명제고요. 마지막 명제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경로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CPI나 노동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3대 명제가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될까요? 파월 의장이 2번 공식 석상에 섭니다.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 가진 않고 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 대담을 합니다. 사회자와. 여기서 뭐 금리 얘기, 긴축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날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포럼에 환영사를 하는데 이거는 미리 녹음한 영상 메시지로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없고요. 이보다는 한 27일이 좀 더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대신 파월 의장 외에 레이얼 브레이네드 페드 부의장, 미셸 보우만 페드 의사도 공식 석상에 서고요. 이 밖에 지역 연은 총재들이 총출동합니다. 레피엘 보스틱, 로레타 메스터, 제임스 블러드 이런 사람들 다 출동을 하고 10명 정도가 나서고요. 수산 콜린스, 로리 로건, 데럴러스 연은 총재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번 주에 사실상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예전에 이 100bp 1% 올리는 거는 남미,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몽골 이런 데 개발도상국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캐나다와 스웨덴이 100bp를 올리면서 1% 클럽이 확 늘었죠. 여기 아이슬란드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긴축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유럽에서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100bp 올리는 걸 우리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국적 불명의 여기를 쓰는데 블룸버그가 처음으로 하면 맘머스 하이크라는 뭉칭을 붙였습니다. 1% 클럽 맘머스 하이크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가 했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단기물, 특히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또 달러 가치도 치솟고 있죠. 다 고강도 긴축 때문인데 이 금리 인상 속도와 경로는 30일에 나오는 PC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라인 PC는 전달이 6.3%였는데 8월에는 그보다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맞춰졌죠.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 예측 시스템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서 보면 5.94%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헤드라인 PC가 이거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인플레 정점론이 또 힘을 잃으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근원 PC이죠. 현재 월가는 8월 근원 PC가 전년 대비 4.7%, 그러니까 7월이 4.6%는 좀 더 높아지는 걸로 봤고, 더 중요한 전월 대비 상승률은 무려 5배나 더 오를 것으로 0.1에서 0.5로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요. 인플레이션 캐스팅에서 보면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8, 전년 대비는 4.82로 근원 PC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30일에 나오는데 30일인 인플레이션 데이입니다. 이날엔 또 미시간 대학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나옵니다. 1년 지난달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 5년이 2.5로 내려갔었는데요. 뉴욕 연은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접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올라가거나 그리고 근원 PC가 예상보다 높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또 확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말대로 Hope the best, plan for the worst 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또 영상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질긴끈님, 한경만 봐도 된다라는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포님, 고클라이님, 캔마스크님, 미노리님, 루루피님 다 감사드립니다. YI님께서 빅스 지수, 공포 지수잖아요. 이게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 커지면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죠. 근데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이게 공포 지수이기도 하도 변동성 지수이니까 변동성이 크면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역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코코마님 처음 오셨다고 하는데 환영식 세게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요. 누리동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엑센트님 감사드리고요. 화산70님 그리고 먹다버린 빈대떡님 앞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까요? 아니면 좁혀질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단기간 내에 오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22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당분간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찬일님,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가면 뭘 제일 먹고 싶냐라고 댓글을 남겨달라고 하니까 조찬일님께서는 집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양냉면 정말 먹고 싶고요. 위에 이 빈대떡님, 먹다 버린 빈대떡도 좋고요. 조찬일, 조찬도 정말 좋습니다. 먹는 게 계속 생각이 나는 닉네임들이네요. 박신용님도 3개월 10년물 금리 역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기완파리님께서는 10년 2년물 역전만 돼도 경기 침체 거의 왔다라는 거고요. 핑크색 연구님은 3개월물과 10년물이 지난달 초에 진짜 잠깐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 채권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스마트머니님, 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거 고금리 시기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어땠고 자산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하자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뭐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해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때가 최근에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 미국의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려도 상당히 괜찮았던 상황이었죠. 뭐 2000년대, 2005년, 2008년, 뭐 2017년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시기였죠. 그래서 증시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때와 가장 비슷한 때는 오일 쇼크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1980년대.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폴 볼커가 살인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시장도 박살이 났었죠. 지금이 어느 때와 비슷하다라는 건 스마트머님도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수루님도 칭찬하셨는데 ML님의 통찰력 지난달 8월 CPI를 그대로 거의 맞춰주셨죠. 근데 9월 CPI를 8.4에서 8.5로 예측을 했습니다. 8월이 8.3이었으니까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근원 PCI는 8월에 6.3이었죠. 6.5로 9월에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진짜 hope to best, plan for the worst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지 않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리피커님은 지금 미국이 인플레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인플레 지원금을 준다라고 이걸 좀 정리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 감축법 IRA에서 이게 한마디로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뭐 태양광 보조금 이런 보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게 학자금 탕감이죠. 이게 중간선거 앞두고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인플레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도 틀면서 보일러도 같이 틀어서 인플레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쟁이 고양이님처럼 미국의 긴축이 곧 전 세계를 힘들게 해서 양털 깎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1352님, 기안파리님, 지난주에 제가 뭐 핑크색 넥타이를 가져왔는데 저희 희망이었습니다. 진짜. hope to best 하는 희망이었는데 기안파리님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나스닥 8천이라는 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인데 지금이 20% 더 떨어진다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BOA도 그렇고 계속 지금 연말 전망치를 내리고 있죠. 뭐 S&P 지수를 지금 원래 목표치에 비해서 16% 골드만삭스가 줄였는데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hope to best 해야 되겠죠. JM님, 트랜지토리는 미스였다. 이런 뭐 비판은 미국에서도 많죠. 그리고 제임스 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휘발유값, 기름값 말고 다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티커 쇼크 얘기했잖아요. 계속 스티커 붙이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스티커가 두께가 두꺼워지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정말 외식비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앤디 염님 말처럼 미국은 아직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생각보다 덜 줄고 지금 계속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리커러님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트랜지토리 발언은 좀 의도적이었다는 거고 F4님은 파월의 변명이긴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일시적인 게 맞았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뒤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급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원 CPI나 근원 PCI 이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보님처럼 모든 분들이 환율 걱정하고 있죠. 환율 좀 어떻게 좀 정말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라크도르 민트초코님, 저도 민트초코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페드가 인플레 2%가 목표치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평균 물가 목표치로 바꿨죠. 인플레 2%를 넘어도 평균 2%면 유지해도 된다는 건데 현재 사실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 만약에 페드가 2%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목표치를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밑보 정보, 믿고 보는 정말 민망한 얘기지만 정인설 방송이라는 건데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조님, 한미통화서 미국에서 해줄까요? 되게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강달러, 킹달러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 통화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통화수완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다른 조치를, 뭐 일본처럼 전격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선언할 수도 있고요. 다른 조치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미국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펠로시 패싱과 현기차, 전기차 보조금 그 패싱 얘기를 계속 연결짓고 하시는데 전 주류적인 해석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M550님,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 2월에 100bp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곧 패드와치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75, 그 다음 50, 그 다음 25 해서 뭐 100 정도를 얘기했다는 건데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